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결정적 배경에 코로나19가 있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압박을 한 반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신천지를 도와준 것으로 보고 고마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당시 대구에서 경찰이 신천지 신도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2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합수보는 공소장에 이 총회장이 전국 장년회장 등에게 이재명 때문에 예배를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한다. 만들자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주어 감사해야 한다며 신도 10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대선 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합수보는 2년 반 동안 56,472명의 신도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신천지 이만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며칠 전에 신천지 이만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만희는 나이가 95세인가 그렇다고 하죠. 우리나라 구속된 피의자 중에 이만희가 지금 가장 나이가 많지 않을까, 연령대가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만희는 현재 건강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밖에 있을 때는 그때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었지만 이 감옥에 가면 그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는 들어가면 조만간 아프다는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실제로 많이 아픈 것도 사실이고. 문제는 이번에는 이만희가 석방될 가능성이 그닥 높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석방이 될 때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만희 쪽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만희 쪽이라는 거는 신천지 내부에서도 이만희 직계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천지 내부가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만희의 어떤 이들 간의 역학관계나 이합집산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도 내부가 좀 복잡한 모양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만희 친위 세력들, 직계 세력들은 지금 이만희가 구속된 이 상황이 매우 위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빨리 살아서 나가야 되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나가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문제가 점점 여의치 않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서 URL을 사용 중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또 누군가가 제 이거를 공격을 하는 모양이네요. 제 사이트를 공격한 거 보니까 누가 또 제 이거 스트림 키를 누가 또 탈취해 갔나? 야, 요새 참 이거 뭐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자, 계속 이만희와 관련된, 신천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민감한 얘기가 맞기는 맞나 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는 세력들이 이만희 세력이 맞나 보네. 신천지 세력이 맞나 보네.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 이런 식의 공격을 퍼붓는 거 아닐까 싶어요. 예. 참. 자, 그래서 이 이만희 세력들, 이만희 친위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과 관련된 추가 폭로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잠깐만요. 계속해서 지금 이 버퍼링이 걸리고 있는데, 이 버퍼링이 단순히 이
인터넷망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 개의 처리 프로세스에서 기본 URL을 사용 중입니다. 한 스트림을 기본 URL로 하고 다른 스트림은 백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제 기본 URL을 여러 군데서 지금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방송을 하는 중에 누군가가 제 URL을 인터셉트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있는데 그 버퍼링이 걸리는 게 이 지금 인터넷의 문제,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무실의 인터넷 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공격, 일종의 디도스 공격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하나를 지금 점검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준비를 지금 잠시 조금 걸어놓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트림 키를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길 거로 봤습니다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제 방송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뭐 그런 주제들입니다. 근데 꼭 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관심이 있는 주제를 하려고 하면은 꼭 보면은 이렇게 또 다른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꼭 그 시점, 그러니까 제 이제 그 동시 시청자 수가 쫙 늘어날 시점에 맞춰가지고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버퍼링이 자꾸 걸리니까 제 방송 함께 해주시던 분들이 도중에 자꾸 나가요. 오늘 제가 우리 민주당 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이란 내부 분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중요한 얘기들 몇 마디 했고요. 그리고 또 신천지 얘기를 좀 하고 했는데 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뭔가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만희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만희가 자기 살기 위해서 윤석열을 팔아먹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종합특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일단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만희는 지난 22일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안 될 줄 알았겠지. 이만희는 계속해서 자기가 구속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왔잖아요. 그리고 구속이 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방되는 뭐 그런 기염을 토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빠져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법원 주변의 얘기를 좀 수집을 해봤는데요. 법원 내에서도 더 이상 이만희를 봐줄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 재밌는 게요. 이 법원 이쪽에 의외로 이만희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세력들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법조인들이 은근히 많답니다. 딱 깨놓고 말해서 판사들 중에서 이만희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판사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적지 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가 생겼는데도 매번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뭐 이만희와 관련해 가지고 검찰 수사 뭐 이런 거라든지 경찰 수사 뭐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매번 쏙쏙 빠져나간 거예요. 왜 빠져나갔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 검찰, 경찰 그 안에 이만희를 두둔해 주는 세력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었고, 그들이 요소마다 고비마다 이만희를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나름 어떤 대가를 받았겠죠. 여기서 이들이 받았다는 대가는 돈일 수도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돈보다 승진, 출세를 더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덕택에 승진, 출세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만희가 그동안 구속을 피해왔어요. 사법적인 어떤 이런 단죄를 빠져나왔던 거지. 솔직히 뭐 이만희와 관련된 의혹이나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비방들이 뭐 한두 개였어요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빠져나왔던 거는 다 그런 자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야, 더 이상 이만희 봐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 나왔고, 그런 분위기에서 구속이 나왔기 때문에 병보석도 쉽지 않다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걸렸죠. 이만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원래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을 하려고 그랬는데 장동혁이가 막아섰던 거 아닙니까? 장동혁은 뭐 이 양반이 뭐 기독교 신자라 그러던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기독교 신자가 아닌 모양이야. 통일교와 신천지, 또 정통 기독교 신자들은 질색팔색을 하는데 장동혁은 이렇게 통일교와 신천지를 이렇게 두둔하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거예요. 당시 특검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특검을 장동혁이 거부하는 바람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정교 유착에 대한 검경 합수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종교에 개입을 해서 선거 후보자를 매수한다거나 또는 투표에 직접 관여해서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원래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이 팀이 했잖아. 우리 3대 특검 중에서 제일 멍청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그 김건희 특검의 이 미비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최종적으로 검경 합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검경 합수단,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검찰하고 경찰이 같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향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합수단이에요. 검찰은 앞으로 수사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합수단을 만들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과 동비슷한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향후에 분명히 이런 합수단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질 거예요. 이만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겁니다. 올해 시작되자마자 수사팀이 출발했고 총 60명 규모로 움직였는데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합수단장이 됩니다. 검사가 25명, 수사관, 경찰이 45명, 그러니까 60명인 겁니다. 쭉 수사가 진행되다가 4, 5, 6 석 달 동안은 지방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됩니다. 한동안 통일교 수사라든지 신천지 수사가 잠잠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일단 통일교 수사는 조금 다음 템포로 넘어가게 됐고요. 신천지 수사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공개 수사가 재개된 형태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검찰 입장에서 이제 수사권이 없어져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검사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출세할 수 있는 마지막 루트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이게 합수단 형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합수단이 이번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마지막 합수단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합수단 형태가 또 계속될 수도 있고 앞으로 영원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어떻게 됐겠어? 여기 합수단에 들어있는 검사들 죽고 살기로 덤비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이만희가 딱 걸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는 현재 외통수야. 그러면서 아주 치밀한 수사가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만희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꺼내놔야겠죠. 누군가를 팔아먹어야 되는 거야.
누구를 팔겠어? 이만희 입장에서 지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팔아야 되겠어? 예, 윤석열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신천지의 이 고위 내부자, 고위층 중에서 이 내부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진술한 게 아니라면은 나올 수 없는 중요한 내용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 신천지가 국힘당에 집단으로 가입을 했는데 총 3만 5천 명이 가입을 했다. 그게 한꺼번에 가입을 한 것도 있지만 여러 차례 나눠서 가입을 했는데 지난 2022년 대선 때, 그리고 2022년 국힘당 당대표 선거 때, 그리고 2023년, 24년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져 가지고 국힘당에 입당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대표 선거가 있을 때 몇천 명이 우수수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소위 말하는 필라테스 동호회였던 겁니다. 구조를 보면 그래요. 필라테스 동호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천지 내부에서 국힘당에 들어갈 당원들을 쭉 끌어모아 갖고 있다가 윤석열 측에서 도와줘 하고 헬프 메시지가 오면은 추가로 확 당원 가입을 한 거예요. 몇천 명씩, 몇백 명씩 혹은 몇천 명씩. 그 숫자를 모두 합치니까 3만 5천 명이 되더라 이겁니다.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이죠. 이 디테일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나왔기는 신천지 내부자, 그 중에서도 상당히 고위층에서 나온 얘기죠. 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석열 측에서 여러 차례 신천지 측에 집단 가입 요구가 들어왔었다는 거야. 대선, 당대표 선거, 총선 이때 집단적인 가입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적인 가입 요구가 있었던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윤석열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라는 거야. 네트워크 본부에서 지난 대선 때 신천지에 집단 가입을 요구했더라 이거야. 이 네트워크 본부가 원래 누가 만든 겁니까? 건진이 만든 거예요. 건진이. 자, 건진이 원래 윤석열의 그 양재동 팀, 윤석열이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양재동 팀, 또 하나가 예화랑인가는 압구정 팀, 요 두 팀이었던 거야. 근데 건진은 양재동 팀에서 움직였고 그 양재동 팀이 네트워크 본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본부가 신천지 집단 가입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누구였느냐? 메신저가 되는 사람은 오을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을섭은 건진과 함께 네트워크 본부를 운영했는데 원래는 네트워크 본부장이 건진이었다가 건진이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죠. 건진의 존재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느냐? 오을섭이라는 사람이 대신하고 이 사람이 신천지를 찾아가 가지고 야 당원 가입 좀 해줘 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다? 신천지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뉴스타파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지난 2025년 작년 4월 28일에 나온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건진 법사가 양재동 캠프를 만들어서 불법 선거운동을 지휘했는데 건진 법사의 법당, 개인 법당이 양재동 비밀 캠프로 확대되고 이 양재동 비밀 캠프가 네트워크 본부로 확대되었다 라고 하는 뉴스타파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본부 하면은 건진인 거야. 건진.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난 선거에 개입할 수 있었던 거는 건진 때문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건진은 결국 누구랑 연결됩니까? 김건희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윤석열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은
앞으로 추가 기소가 또 될 거야. 지금 윤석열 내란 내란 우두머리 때문에 무기징역 나왔고요. 외환죄 때문에 징역 30년이 나왔죠.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추가로 형량이 막 붙었어요. 그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윤석열 글쎄 징역 한 100년이 나올래나 200년이 나올래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감옥에 갔죠. 뭐 심지어 권성동, 아마 신천지하고 연결됐던 인사들 중에 권성동도 있는데 권성동도 감옥 갔어. 건진도 감옥 갔어.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입장에서는 위기 순간에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윤석열 측 인사가 하나도 안 남은 거야. 궁지에 몰렸죠. 나이 90 넘어서 곧 100세를 바라보는 이만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만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윤석열 파는 거겠지 뭐. 신천지 내부에서도 보면은 이만희를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신천지가 원래는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거거든. 그 사람을 이만희가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내부가 외부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만희 단일 체제이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세력의 분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또 움직임이 있죠. 또 그 세력들과 내부에 있는 세력들 사이에 이합 집산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만희는 감옥에서 죽게 되나 아니면은 신천지 내부에서 쫓겨나거나 뭐 둘 중 하나는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만희의 직계 세력, 친위 세력들 입장에서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죠. 이만희가 죽고 이만희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희를 진짜 신격화시켰던 이만희 친위 세력들, 이 세력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로 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합수단, 그러니까 특히 김태훈 검사장 측과 접촉을 해서라도 이만희가 윤석열과 어떤 딜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직접 공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가지 사항들이 나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뭐 선거 기간 때 뭐 몇 명이 왔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 또 뭐 건진 법사가 여기 관여를 했다, 뭐 오울섭 씨인가 하는 사람이 뭐 여기 관여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전부 다 신천지 내부, 그중에서 최고위층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술술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뭔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기대를 해볼 무언가가 이만희의 윤석열과 관련된 추가 폭로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이만희와 관련된 이런 폭로가 나오잖아요. 이만희가 윤석열 관련된 폭로를 하잖아요. 이 내용 중에 상당한 것들은